김종호 학생, 네,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네.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커시브 스나크에 대한 발표를 할 거고요. 저는 국민대학교 석사과정 김종호입니다. 먼저 이번 주에 발표할 내용 중에 가장 큰 그림을 보자면, 어, 그 큰 양의 계산을 해야 될 때, 이거를 인풋이랑 아웃풋을 보고도 이 계산이 제대로 돼 있는지 베리파이를 하고 싶은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근데 저 롱 컴퓨테이션을 그대로 베리파이 하기에는, 즉 인풋을 어떤 함수에 넣어서 똑같이 아웃풋이 나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좀 리뷰를 하자면, 논 인터랙티브 프루프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SPV 세 가지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셋업, 프루브, 베리파이를 각각 얘기를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셋업 알고리즘은 퍼블릭 파라미터를 만들어주는 함수이고, 이 퍼블릭 파라미터를 각각 레퍼런스 스트링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프루브 함수는 저 x랑 위트니스 w를 가지고 프루프 파이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될 거고, verify 함수는 x랑 proof 파이를 이용해서 accept를 할지 reject를 할지 결정을 하는 함수입니다. 먼저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s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 퍼블릭 파라미터를 만들어주고, x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랑 아웃풋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w는 트랜스크립트를 의미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리고 이 C라는 거는 롱 컴퓨테이션을 위한 서킷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인풋을 넣었을 때 아웃풋이 42가 나오는 함수가, 그러니까 서킷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 나오는 트랜스크립트가 있을 겁니다. 이 트랜스크립트가 있을 겁니다. 이 트랜스크립트가 이제 위트니스 W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프루버는 X랑 저 위트니스 W를 가지고 프루프를 만들어 줄 거고, 베리파이어는 이 프루프를 보고 어셉트를 할지 리젝트를 할지 결정을 할 건데, 여기에서 문제는 저 P라는 함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저 계산을 끝낸 다음에 프루빙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29cm. 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 셋업 과정도 이제 서킷 사이즈에 리니어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저 롱 컴퓨테이션을 좀 나눠 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자른다고 할까요? 그 인터미디어트 컴퓨테이션으로 이제 변환을 해줄 겁니다. 여기에서는 저 인풋이랑 int1이 첫 번째 x1이 될 거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int1과 int2가 두 번째 x2가 될 거고, int2와 마지막 아웃풋이 x3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계산 과정은 트랜스크립트 1, 2, 3로 위트니스가 될 거고요. 그래서 각각을 베리파이 했을 때
이게 전부 다 어셉트가 된다면 이 계산은 제대로 된 계산이구나 라고 베리파이어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도 프루버가 프루프 파이 1, 파이 2, 파이 3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그 프루프를 이제 각 단계별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CI라는 서킷은 이 컴퓨테이션 스텝마다의 서킷이고 이 T라는 거는 이 스텝의 총 개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셋업 과정에서는 이 CI라는 거를 보고 이 레퍼런스 스트링을 만들어 줄 거고 프루프 과정에서 이제 0부터 시작해서 T가 될 때까지 이 프루프를 만들어 줄 건데 이 프루프를 만들어 주는 데에는 그 단계에 X랑 W가 들어가고 그 전 단계에 프루프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루프 파이 i를 만들어 주는 거고 베리파이어는 마지막 그 t번의 스텝이 다 끝난 다음에 파이 t를 가지고 이제 제대로 계산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이 스텝이 많이 추가가 되더라도 프루프의 사이즈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들자면 이제 포토프루프라는 예시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단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고양이 사진 같은 게 있을 때 이거를 플립하거나 저렇게 작게 자르는 크롭 과정을 하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에어브러쉬처럼 이제 거기에 덧칠을 하는 색칠을 하는 거는 허용할 수 없다. 즉, 이 사진에 대한 밸리드한 업데이트만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프루프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이 고양이 사진을 앞에서 말한 것처럼 플립하고 크롭하는 경우는 괜찮은데 이 크롭하는 경우에서 에어브러쉬를 하는 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루프를 업데이트를 할 때도 밸리드한 업데이트만 허용을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크리멘탈 프루프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프루프 오버 프루프라고 파이 2라는 거는 증명인데 어떤 증명이냐면 파이 1을 알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면 파이 1은 어떤 증명이냐? 파이 1은 cx1 w1이 0이 성립을 한다는 거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에 파이 2를 알고 있으면 결국에는 저 서킷이 만족을 한다는 것까지 이제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점점 늘려가다 보면은 뭐 파이 2를 알고 있는데 파이 2는 파이 1을 알고 있다는 증명이고 파이 1은 파이 제로를 알고 있다는 증명이고 파이 제로는 이 서킷이 만족을 한다는 거에 대한 증명 이런 식으로 점점 늘려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킷을 좀 더 수정할 수 있을 텐데 원래 서킷은 이 셋업 과정을 통해서 레퍼런스 스트링을 만들어주고 프루프를 이런 식으로 넣어줬다면 여기에서는 인풋을
인풋은 그대로 두고 witness는 파이로 넣은 다음에 verify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봤을 때 전체적인 서킷의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여기 내부에 들어가는 값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C'이 저 verify의 함수랑 SV에만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내용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여기에서 verify가 C'이 verify 함수랑 SV에만 의존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왜냐면 파이랑 x도 여기에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v를 서킷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C'을 좀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인풋을 x0, x1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witness를 파이 w1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이제 C'이 즉 서킷이 만족을 할 경우는 이 verify가 통과하고 다른 C라는 서킷이 만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어줄 수도 있고 C'을 또 수정을 해서 요 x0라는 거를 위트니스로 넣어서 저 x1이라는 게 결국에 x0의 어떤 함수를 통해서 계산을 한 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나크를 중첩시킬 때마다 그러면 새로운 서킷을 계속 이런 식으로 짜주는 거는 효율적이지도 않고 실용적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리컬전을 계속 해줄 때마다 셋업을 계속 새로 해줘야 되냐에 대한 의문점도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셋업을 매 단계마다 계속 해줘야 된다면 그거는 실용적이지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을 해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안되는 솔루션은 SV를 위트니스의 일부로 넣어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없던 SV가 위트니스에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킷을 이제 CI 프라임이라는 걸 만들어 줄 건데 CI 프라임은 이 인풋으로는 x0부터 xi까지 그 전 단계의 인풋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거고 위트니스는 파이랑 wi, sv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서킷이 만족을 하는 거는 verify를 통과하고 이 서킷을 통해서 전 서킷을 통해서 만든 SV가 맞고 이 그 전 서킷 그러니까 원래 서킷이 통과를 하는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을 해야 이 C'이라는 게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봤을 때는 이 SV라는 게 이제 업데이트는 되고 있진 않지만 결국 매 단계마다 이 S라는 함수가 베리파이 하는 과정에서 꼭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새로 실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게 됩니다. 저희는 한 번만 실행을 하고 그거를 계속 리유즈하는 방식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그렇게 옵티멀하지는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셋업이 트러스티드 하다면 어떤 사실 이 페이지도 내용이 좀 클리어하진 않은데 SV가 위트니스로 가는 게 이제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SV는 이제 제대로 되지 않은 스테이트먼트에서도 일단 존재는 해야 되고 프루프 시스템은 그 프루버가 SV에 포함된 시크릿을 모를 때 사운드하다고 합니다. 근데 위트니스에다가 SV를 넣어버리면 결국 프루버는 저 SV를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왜냐면 프루버가 SV를 보고 그에 맞는 프루프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솔루션으로는 이제 유니버설 스나크 베리파이어라는 거를 제시를 할 겁니다. 유니버설 스나크 베리파이어는 이 인풋으로 X랑 W뿐만 아니고 이 서킷도 같이 받아서 이 서킷에 X랑 W를 넣어서 계산한 값을 리턴하는 그런 서킷이 될 겁니다. 셋업은 이거를 위한 셋업 두 개, USB, USB 두 개를 만들어 줄 거고 이 유니버설 스나크 서킷은 이제 그냥 뭐 그 CPU처럼 어떤 그 명령어랑 그 계산될 값들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그거를 대신 계산해주는 그런 용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킷이 달라진 점은 이제 인풋이랑 위트니스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verify가 이런 식으로 인풋이 좀 달라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풋에 이 ci-1 프라임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i-1 단계, 그러니까 i-1까지의 단계를 다 통과를 하고 지금 i번째 단계도 서킷을 만족을 했을 때 이거를 accept라고 표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 강의들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했었었는데 이 모든 마이너들은 그 모든 트랜잭션을 다 베리파이를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트랜잭션을 이런 식으로 제출을 했을 때 이 중간에서 코디네이터가
이 모든 트랜잭션을 베리파이를 해보고 이거를 프루프로 만들어서 이 마이너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마이너들은 이거를 보고 이 파일을 베리파이만 해보면 모든 트랜잭션을 베리파이를 해보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 페이지는 그 페이지 자체가 중복이라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면 이 중간에 있는 코디네이터가 모든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 베리파이를 하고 프루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코디네이터 1, 2가 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유저에 대한 트랜잭션을 받아서 이거에 대한 프루프를 만들어주고 각각 파이 1, 파이 2를 만들어주고 이거를 이 최종 코디네이터한테 전달을 해주면 이거를 하나의 프루프로 만들어서 마이너들에게 전달을 해주면 좀 더 바틀넥이 이제 줄어들 수가 있게 되겠죠. 이 내용이 멀티플 코디네이터 혹은 멀티플 서버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각각의 서버는 이 유저의 서브셋에 대해서 이제 리스폰서블하게 프루프를 만들어주는 근데 이 유저의 서브셋은 겹치면 안 되겠죠. 똑같은 트랜잭션이 두 개가 포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저의 서브셋이 오버랩 되지는 않게 각각의 코디네이터가 이 리스폰서블하게 책임을 갖고 있고 맨 마지막에 코디네이터 저 슈퍼 코디네이터가 모든 서머리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프루프로 만들어주는 결국 이 친구가 슈퍼 코디네이터가 되겠죠. 그리고 각각의 코디네이터는 이 유저의 서브셋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일을 하게 돼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제너럴하게 표현을 하자면 머클 트리 루트를 통해서 머클 트리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루트 i라는 거는 이 서머리 i에 대한 머클 트리 루트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각각 루트 1, 2, 3, 4는 이제 서머리 1, 2, 3, 4에 대한 루트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겠죠. 간단하게 위에 예시로 빗대어서 표현을 하자면 이 루트 1, 2, 3, 4가 전부 다 이제 코디네이터 1, 2, 3, 4로 매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서킷을 CC라고 했을 때 이거를 통해서 셋업을 해서 레퍼런스 스트링을 만들어주고 이 C라는 서킷은 이 SV를 입력으로 받고 SV랑 루트를 이 최종 루트를 입력으로 받고 위트니스로는 루트 1, 2, 3 그리고 파이 1, 2, 3 이런 식으로 이 리프 노드 쪽에 정보들을 위트니스로 갖고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베리파이어는 루트랑 파이, 루트 i랑 파이 i를 베리파이를 해보고 만약 이게 전부 다 맞고 이 루트가 이 최종 루트가 리프 노드들의 머클트리가 맞다면 이거를 어셉트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했던 내용도 이제 충분히 옵티마이제이션이 된 내용일 텐데 한 번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자면 그러면 이 코디네이터들
한테 넘겨주는 트랜잭션들도 그냥 트랜잭션 자체를 넘겨주는 게 아니고 프루프로 만들어서 이 내용은 트랜잭션들의 내용은 보여주지 않고 트랜잭션에 대한 증명만 보내준다면 되지 않을까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들도 이제 프라이빗한 트랜잭션들은 제로 날리지 속성을 가져야 하고 가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트랜잭션들에게 GK 스나크를 첨가를 해서 이 레벨 1 코디네이터들이 트랜잭션을 베리파이 하는 게 아니고 트랜잭션의 GK 스나크를 베리파이 하는 걸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트랜잭션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SC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스킴을 좀 더 수정을 하자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 스테이트라는 게 이제 T랑 RT로 정의가 되는데 T라는 거는 이제 타임 피리어드 T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거기에 뭐 스테이트를 RT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제 커밋을 한 거를 라지 CT라고 하고 그 다음 타임 피리어드에 T 플러스 1 번째 스테이트를 커밋을 한 거를 T 플러스 1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 셋업은 그냥 그 제로 날리지 셋업을 하는 거고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인풋으로 이 서킷이 CT랑 CT 플러스 1을 받았을 때 그리고 위트니스가 저 스테이트들 T랑 T 플러스 1, RT랑 RT 플러스 1을 받았을 때 저거는 이제 각각 증명하는 거는 저 T에서 T 플러스 1 번째 스마트 컨트랙트로 스테이트가 그 밸리드하게 트랜지션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저 SVI, SPI 이런 거는 이 유저들 그러니까 저건 T랑 관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유저들 각각이 이제 만드는 그런 키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 키들을 모아서 머클 트리를 만들었을 때 그 최종 루트를 키 루트라고 저희가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저들은 이 자신의 SPI랑 그리고 XW를 이용해서 저 프루프를 만들어주고 이 프루프랑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스테이트를 커밋해서 이런 식으로 아웃풋을 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레벨 1 코디네이터 쪽에서는 이제 이 아웃풋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하나의 프루프로 만들어주고 이 프루프를 만들어줄 때는 이제 키 루트를 이용해가지고 키 루트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베리피케이션 키를 골라서 이제 프루프를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선정되는 베리피케이션 키는 이제 어떤 특정 스마트 컨트랙트의 것이 아닌 그냥 그 머클 트리에 있는 키 중에 하나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스테이트 트랜지션도 하이드가 될 수 있고 그 내부에 들어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디테일들도 숨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시한 방법은 이 베리피케이션 코스트를 줄여줄 수는 있는데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할 때 그러니까 스테이트 업데이트의 횟수를 줄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이제 노드가 새로 첨가를 했을 때 모든 블럭을 베리파이 해봐야 되고 이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해당 스테이트가 밸리드하다는 프루프만 가지고 있으면 그 전에 블럭들은 전부 다 밸리드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루프 파이 i가 프루브를 해주는 거는 이 트랜잭션이 밸리드하다는 거, 그 해당 스테이트에 대한 트랜잭션이 밸리드하다는 것, 그리고 파이 i-1이 밸리드하다는 전 블록에서 밸리드했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화살표가 사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래서 이 원래 블록체인에 참가해서 마이닝을 하고 있던 올드 마이너가 이 스테이트 4에 대한 정보를 새로운 마이너에게 전달을 해주면 이 뉴 마이너는 이 스테이트 MT4에 대한 것만 베리파이를 해보고 그리고 파이4에 대한 것만 베리파이를 해보면 그 전에 생성되었던 블록들은 뭐 굳이 베리파이를 해보지 않더라도 뭐 전부 다 밸리드하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스킴을 만들 겁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그 스킴을 직접 제시를 하고 있진 않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좀 더 그 베리파이 하는데 시간이 덜 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블록체인을 구성을 하게 되면 라이트 클라이언트들도 쉽게 참가를 해서 블록을 베리파이를 해볼 수 있을 거고 메모리도 적게 들고 컴퓨테이션도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베리파이 하는 과정은 머클트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개수에 상관없이 그리고 블록체인의 길이랑 상관없이 전부 다 라이트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프랙티컬 하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